자, 아까 이어서 또 수업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페이지가 그 17이죠? 17이고요. 자, 꺽쇠 19번과 꺽쇠 20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꺽쇠 19번과 꺽쇠 20번인 건데,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먼저 그 19번인 건데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저 암기하고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형수법 하게다 보게 되면은요, 어떤 거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이 형수법에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딱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앞글자를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구제가 된다 이겁니다. 공구제. 반드시 그것을 암기해야 돼. 공구제가 된다 이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나온 공은 뭘까요? 그죠? 처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가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죠?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거기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이거다 이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구는 뭘까요? 구는 뭘까요? 구속된 피의자가 그렇죠? 석방되었습니다.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재차 구속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재차 구속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이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제가 뭐죠? 바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꺽쇠 19번이죠. 자, 재무시청이 기각됐는데요. 그 상태에서 검사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딱 제기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앞글자를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제가 되겠습니다. 꼭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 딱 세 가지니까 말이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요. 다음 중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답은 당연히 요게 되고요. 자, 이 세 가지는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꺽쇠식 9번과 20번인 건데 바로 요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처음에 재무시청을 제기했다가요.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요. 그것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그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거기다가 이게 추가될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돼가지고 요것을 합쳐와 보았을 때 유죄가 나올 것 같다. 유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바로 이것이 요 유죄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죠. 왜냐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즉, 이것이 굉장히 좀 유력하고, 좀 다른 말로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되고, 요 약한 증거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좀 중요하고 강력한 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것이 꺽쇠 19번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형사법 뭐조 후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재정시청 기각권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밑줄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은 포인트겠죠. 충분히 유죄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굉장히 강력하고 좀 중요한 증거를 말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 거예요. 단순히 재정시청 기각결정에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비교적 약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받지 않고 공소를 딱 제기했습니다. 그 공소정의는 부적법 무효란 얘기죠. 그것이 바로 꺽쇠 20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을 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검사가 말했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고 공소를 딱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부적법 되겠습니다. 부적법이면은 공소제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공소제기가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무슨 판결이다? 공소 기각의 판결 선고하죠. 공소제기가 무효일 때, 자 이것이 형사법 제 327조 제 2호가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바로 공소 기각의 판결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꺽쇠 20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꺽쇠 21번 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또 나오죠? 아까처럼 즉시범, 상태범 또는 계수범 그런 말인데 이건 바로 그 즉시범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범죄가 무효가 법인무지 설치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데요. 어쨌거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범죄가 뭐라고요? 맨 처음 나온 거 무효가 법인 묘제 설치죄 이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플레이할 때
이 부지를 만들어 갔다고. 깔끔하게. 이렇게. 어떤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갔어. 이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이 범죄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지만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기소가 되면서 이때 종료가 된다 그래요. 당연히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묘지를 세우고요. 무슨 비석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 지금. 알겠죠? 이런 묘지가 아니고, 묘지 위한 부지를 설치할 때, 이게 바로 이 범죄 기소가 됨과 동시에 종료한다.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즉시범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좀 맞지 않는 건데,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볼까요? 뭐가 법인묘지 설치 시에는요, 법인묘지의 설치 행위, 즉, 보세요. 이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여 위하여 밑줄,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즉시 성립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또한 그와 동시에 완성이 되는 즉시범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게 어떤 묘지 설치하고요. 이렇게 비석 같은 거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꺽쇠 22번 되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건데, 그건 되게 쉬워요. 자, 이제 검사가 말이죠.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떨 때 허가합니까? 어떨 때 허가하는 거죠? 어떨 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은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 여부는요, 포인트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맨 처음에 공소사실이고, 검사가 변경을 구하는 공소사실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분명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봐요. 변경 전 것이 무죄고, 변경된 위 것이 유죄다. 반대로 이것이 유죄고, 이것이 무죄다. 그러니까 이런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런 것들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의 실체적 사항, 유죄 무죄는 고려할 필요 없이 뭡니까? 이 공소 사실의 동일성 여부만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꺽쇠 22번이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보세요. 변경 중 공소 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자, 고려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동일성 유무가 되겠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꺽쇠 23번인 건데, 이건 좀 생소한 판례겠죠, 이거. 바로 전문심리위원인데요. 이 판례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하나 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 같은 거니까, 상식대로 문제를 풀고 판례를 공부하면 되겠어요. 보자고요. 형사재판 담당 법원은요, 전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당연한 거죠, 이거. 거기에 대한 규정, 거기에 대한 법조문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 줄 되겠습니다. 전문심의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으로 적시에 통지한다. 당연한 거죠. 자, 전문심의위원이 이번에 선정되었다? 통지해줘야 자, 전문심의위원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검사 피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통지를 해주라. 당연한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 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면요, 당황하지 말고, 분명히 누구한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저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고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물론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데요.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좋아. 그 다음에 꺽쇠 24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쉬운 거니까, 자, 말 그대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흡출. 최저 의견 진술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당연한 거죠. 자, 피고인,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십시오. 자, 변호인도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둘 다 모두에게 최종 또는 최후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줄 마지막 되겠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잘못된 거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승한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너무나 쉬운데요. 시험에 한 번인가 나왔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최신 판례인데요. 자, 꺽쇠 25번이 되겠습니다. 좀 재미난 판례인데요. 바로 위증법칙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증법칙은 뭔지 알겠는데요. 이게 판례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저한테 쉽지만은 여러분들
자, 쉽지 않죠? 자,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위, 수, 중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법칙이에요? 상.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바로 상대적 법칙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돼 버리면 원칙적으로는 증거 안 되죠. 보통은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에 위반됐을지 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언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외가? 어떨 때요? 위법이 어떨 때? 비교적 경미할 때 이겁니다. 경미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무시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거든요. 그때에도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말이죠. 뭔가 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 경미하다 이겁니다. 그때는 말해서 증거로서 먹어도 된다 이건데 이것이 원칙이니까 그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이거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이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제 기억상 한 4개?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추가된 것이 이번에 보고 계시는 꺽쇠 25번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란 거예요. 나와 있겠지만 보겠습니다. 자, 25번인 건데, 보자고. 압수수색 검지영장 복관 서면 나란에, 뭐가 있고 뭐가 빠진 거죠? 그쵸? 서명만 있고 나란히 없습니다. 이거 판사가 좀 실수한 거죠? 판사가 바쁘니까 말이죠. 하다 보니까 한두 개 빼뜨렸다는 얘기예요. 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나란히 없습니다. 뭐예요? 하자. 위법이 중대합니까? 아니면 비교적 경미합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적 경미하다 봐야겠죠? 그 다음 거, 형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 볼 수 없으나, 그러므로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미하니까. 그 다음 두꺼운 것이겠죠? 절차 조항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거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나와 있거든요. 다른 말로 위법이 경미하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영장 가지고 압수한 물건도 유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생소한 판례인데요. 하여간 여기 있는 것은 다 생소하죠. 거의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험 나오면 이제 틀리지 않겠다라고 저랑 약속하시고. 그리고 꺽쇠 26번인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가볍게 보는 겁니다. 보험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다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파트는 되게 쉬운 거예요. 시험 나온다. 맞추라고 출제 요원이 하나 주는 거죠. 틀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무지 많은데 보항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보항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다라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5%예요. 95%. 그래서 보험증거 될 수 없는 것은 딱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험증거 될 수 없는 거 딱 4가지가 있다고. 4가지. 그래서 4가지만 암기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가볍게 꼽는다. 거기에 대한 얘가 바로 꺽쇠 26번인 건데 이 파트는 굳이 읽지 않아도 문제 없을 거예요. 럼이란가? 이게 약 같은데요. 먹으면 환각이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먹을까 이거? 먹어볼까요? 자, 어쨌거나 럼이라는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항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가 무지 많은데 이번에 하나 추가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꺽쇠 27번인 건데, 자, 요거 판결과 판결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겠고, 그전에도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래 비슷하지만 좀 더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이거죠. 판결과 판결서입니다. 양자는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법정이 법정. 법정에서 판사가 말에 선고합니다. 그죠? 자, 피고를 말이죠. 징역 2년 처한다라고 선고했어요. 자, 피고를 징역 2년 처한다라고 판결을 이렇게 선고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판결서. 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말 그대로 판결이고, 이것이 바로 판결서가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오리지널입니까? 진짜. 오리지널이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네, 우리 판례 할 때, 진짜, 오리지널은요, 바로 판결. 그러면 판결의 선고가 진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그냥 확인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이거고 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형식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 뭐냐면요, 이게 안 맞죠. 이게 양자가 안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판사는요 징역 2년을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법원 사무관이 막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실수로 이거 다 징역 3년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결하고 판결서가 이게 안 맞잖아요. 당연히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응? 이거 따라간다, 이거 따라간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 판결에 나온 대로 징역 2년을 형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고 있겠어요? 자, 따라서 만약에 요게 선고됐거든요. 요게 선고됐고 이것이 작성되었는데 이게 작성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 판결서가 멸실됐다, 이게 멸실.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도 뭐예요? 분명히 그 같은 판결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유죄인 이상, 얼마인지 뭐예요? 리플레이 할 때 재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얼마인지 뭐예요?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지금. 일단 그 한번 판례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세 27번이겠죠? 보세요. 판결 선고 내용과 알겠죠? 그 다음에 판결서 내용이 다르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다르면 뭐예요? 선고된 내용에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판결서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건만 나와 있잖아요. 사건명. 어떤 반란 사건인데 보겠습니다. 바로 여순 반란 사건 희생자 재심 사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옛날 거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순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반란. 이게 어디죠, 근데? 여순이? 대한민국에 여수라는 지방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거 뭐냐면요, 여수. 아시겠죠? 순천.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947년인가, 1948년인가, 대충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쨌거나 여수하고 순천에서 이제 어떤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 이겁니다, 희생. 알겠죠? 근데 문제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희생된 분들이 이렇게 그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쨌거나 판결서를 썼다 이겁니다. 대충이라도. 근데 이게 한참 시간이 옛날 거니까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멸실되었다 말이죠. 멸실. 응? 이분들은 사형당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이분들 참 자, 그 판례가 있으니까 그 뒤로 가셔가지고 좀 볼까요? 어디 보냐면요. 자, 꼭세, 그렇죠? 꼭세 34번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비슷한 판례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꼭세 34번이에요. 먼저 판례 1번이겠죠? 이줄. 판결이 위헌, 위법 사유로 당연 무효입니다. 판결이 당연 무효죠? 그 판결에 하자가 있는 겁니까? 하자가 없는 겁니까?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런 것들은 재심을 통해서 그 하자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바로 지금 설명드린 거죠. 밑줄 2번.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다음에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쭉 나가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것이 유죄이고 확정되었다. 재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 이상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말이죠. 꼭세 28번이죠. 기판력 발생한 유무인데, 이런 것들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기판력 발생 여부인데, 다른 말로 공소사실의 동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한마디로 죄수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죄수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죄수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죄. 요거 이게 범죄가 수죄가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이때, 거기에 대한 기판력이 나머지 파트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겠죠. 일죄이기 때문에.
수재죠.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요. 거기에 대한 기판력이 여기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일죄. 이때는 기판력이 미치고 수재. 이럴 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판력 파트는요. 결국 이 죄의스러움과 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어쩌면 그 꺽쇠 그 28번은 여기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유죄 판결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된 것이 범죄가 별개다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암기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은 느낌적으로 쭉 보시면 알아요. 자, 볼까 한번. 가로 1번. 그러니까 이 파트가 가로 1번이고요. 이 파트가 바로 가로 2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1번. 약식문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 시술상품 판매하는 빼노항구를 게시하면서 빼노의 구매 개수와 시술기를 밑줄 허위로 게시했다 이거예요. 허위 게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어떤 것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겁니다. 이 범죄로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새롭게 기소가 된 범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가로 2번이에요.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 시술상품 판매하는 빼노항구를 게시한 방법으로 총 41개 병원에서 환자 얼마를 소개 유인 알선하고 그 대가로 쭉 나가서 밑줄 수수료를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겁니다. 어때요? 느낌상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다 봐야겠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꺽쇠 29번인 건데, 자, 이거,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이거. 예? 이해가 될 듯 하면서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또 비슷한 게 있으니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봐.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예? 처음에 A 범죄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또 B 범죄를 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B 범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고요. 그것이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 뭐냐? 우리 피고인 가그란 놈이 이 B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자 별도로 C죄를 범한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뭡니까? 요 A 범죄하고 요 C 범죄는요 무슨 관계예요? 형법제 37조 전담도 아니고 후담도 아니고 형법제 37조 경합범위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확정 판결 전과 후의 범죄는요 37조 전단도 아니고 후단도 아닌 그냥 37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냥 별개 범죄. 이때 말했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심인데요. 이렇게 그 A가 있고 그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 만약에 이걸 재판 따로 한다고. 이거 징역 몇 년, 이거 징역 몇 년. 재판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 A하고 C를 재판을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징역 한 1년이 나왔다 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한 2년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A는 어떤 범죄예요? 확정 판결 전에 범한 것이고, C는 뭐예요? 확정 판결 후에 보겠습니다. 이럴 때 재판 따로 하니까 이렇게 따로 이것 따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랬을 때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봐요. 그렇죠? 자 피고인만이 자 우리 피고인만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요 A의 범죄에 대해서만 2심 범원으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만이. 당연히 A는 올라가죠.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피고인이 항소 안 했습니다. 어때요? 날짜가 7일 지나면 재판이 그대로 확정돼서 끝나버립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났어. 이거만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2심 법원은요. 당연히 요 A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봐. 그럼 이제 꺽쇠 29번인 건데 보겠습니다. 자, 밑줄. 확정 판결 전에 공소 사실입니다. A입니까? C입니까? 당연히 A겠죠. 또 밑줄. 확정 판결 후 공사실. 당연히 이건 C죠, C. 이런 식으로. 알겠죠? 따로 유죄를 선고하고 두 개의 형을 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밑줄.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우리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항소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 판결 후에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 기한 정도만으로써 확정이 되고 당연합니다. 항소심에 개수된 사건은 확정 판결 전의 유죄 판결의 그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서 항소심이 심리 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한정이 되겠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좋아요. 자, 이런 것들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요. 잘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불변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위반되는 것이고 불변금에 또 하나 불변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절대 암기하지 말아요. 수업 들으면 다 됩니다. 먼저 꺽쇠 30번은 이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인데 좀 재판이 이상하죠. 재판 이상한데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버리고 제가 말이죠 간략히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양자를 묶어서 이렇게 재판을 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항소한다 뭐 한다 하니까 이 범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는 재판을 분리해서 이렇게 재판했고 이렇게 재판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엔 주문이 한 개 나왔는데요. 나중에 항소 뭐 되다 보니까 이같이 재판 판결이 쭉 주문이 두 개 나온 겁니다. 당연히 뭐예요? 요거하고요. 요 플러스 된 것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요 뒤에 것이 말이죠. 이거보다 형벌이 더 무겁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 원칙에 위반된다 이거죠. 그렇죠? 앞에 게 뭡니까? 앞에 게, 보세요. 밑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요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가니까, 밑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하나 나왔죠? 및, 플러스,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붙었잖아, 이거. 이 더해보세요. 더해보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이거보다도 무겁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꺽쇠 31번인 건데 이건 좀 분명히 불리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취업 제한이 붙었죠? 보세요. 이 화살표 이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은데 이것만 이제 추가됐다고. 뭐예요? 무슨 제한이에요? 취업 제한이에요. 취업 제한이 이렇게 붙었다고. 당연히 뒤에 것이 더 불리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취업 제한은요, 이 판사가 선고할 필요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은 판사가 선고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것을 선고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이것이 무조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제한을 판사가 이렇게 붙였든 안 붙였든 간에 무조건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취업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제한을 그냥 주의적으로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취업 제한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 붙여도 취업 제한되고 붙이지 않아도 취업 제한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비교한 것은 이것뿐이에요. 이것만 비교하니까 분명히 형벌이 같잖아요. 같은 거니까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취업 제한 이런 것들. 판사가 선고하지 않아도 어차피 제한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꺽쇠 32번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니까 지나가고요. 넘어가셔가지고 뭐가 나올까? 자, 꺽쇠 39번인데 재심 파트 이거. 재심이 이제 처음에는 쉽게 나오다가 갈수록 재심 파트가 판례가 어려워집니다 이거. 이게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드디어 대망의 끝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좀 제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9페이지. 그렇죠. 좀 느낌이 이상했었어. 자, 19페이지 꺽쇠 33번이겠죠? 즉시항고 위헌 나온 거죠, 이거. 일단 뭐 다 아실 거예요. 즉시항고가 날짜가 3일이 것은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헌 나왔는데요. 헌법 불합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꺽쇠 33번인 건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한번 자, 1심이 있고요. 2심이 있고요. 3심이 있는 겁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있고요. 1심 법원에 뭐가 있습니까? 결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재판은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다 이겁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2심으로 불복하더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항소 부르고, 이건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상고라 부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2심으로 불복하더라. 이게 뭐예요? 항고라 부르고, 항고. 이건 뭐라 불러요? 재항고라 부르죠. 재항고. 여기서 날짜를 뭐 다 아시겠죠? 항소 7일, 상고 7일 되겠습니다. 이게 며칠이죠, 이거? 며칠입니까? 이건 나눠봐야 됩니다. 이거 말이죠. 즉시 항고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보통 항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언제나 즉시 항고예요. 됐을 때, 이 즉시 항고, 요게 이제 날짜가 3일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3일이 되는 것이고, 보통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고 법에 나오죠? 법에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날짜가 뭐 충분하거든. 충분한 건데, 문제는 뭐냐? 즉시 항고 날짜, 요 3일이 너무 짧아요, 짧아. 그렇잖아요? 뭐 서류가 날라왔어요. 피고인이 뭐냐 귀찮아가지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모레까지 내라는 거 모레까지. 그래가지고 뭐 서류 쓰고 병원에서 전화하고 뭐 하고 그냥 다 지나버리거든. 그래서 3일은 말이죠. 우리 피고인 특히 피고인이겠죠. 피고인 뭔가 재판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짧기 때문에요. 그 짧게 만드는 것이 그 헌법 불합치예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거죠. 헌법 불합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국회에서 이 형사법을 말이죠. 이 즉시항고를 3일에서 7일로 개정하는 거죠. 3일에서 7일로 개정한다 이거예요. 개정한다. 그렇게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계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만간 올해 안에 요 3일에서 일주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죠? 그럼 조심할 거. 아직 안 바뀌었어. 아직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날짜가 3일짜리예요. 3일짜리이고, 조만간 바뀔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는요, 여전히 즉시항고는 3일로 일단 알고 계십시오. 일단은. 짧다, 이거 짧다. 제가 칠판 써드렸으니까 써드렸고, 해설 써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이다. 뭐가 떠오르죠? 다큐멘터리 3일 떠오릅니다. 그거는 좀 긴데, 이건 짧다. 이거죠. 자, 알겠죠? 무슨 말인가? 좋아. 자, 다큐멘터리 3일. 그러면 이제 꺽쇠 34번 아까 배웠던 것이고, 꺽쇠 35번은 뭐 되게 쉬운데 시험에 3번 나왔군요. 35번은 이제 무슨 판결입니까? 면서 판결인 거죠? 당연히 뭐예요? 그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꺽쇠 36번인 건데 바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요. 자, 형수법 제 몇 조입니까? 420조. 제 몇 호? 제 7호가 되겠습니다. 7호. 7호는 뭡니까? 자, 보자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재심 사유를 정리해 볼까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다 정리해 보자고. 이 재심은요, 세 가지 법에 나와 있다고. 세 가지 법에. 먼저, 당연히 형소법에 나와 있겠죠. 가끔 좀 나오죠? 어떤 법에 나와 있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게 뭐죠? 헌법재판소?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에도 이 재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요건 조항이 이제 420조 나와 있는데요. 모두 이거 7개가 되겠다. 7개. 그죠? 그때 언제 하냐면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피고인이 안 나왔거든.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왔어요. 벌써. 그래도 재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책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요건 어째 나오냐면은 우리 어떤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뭘 때렸다고? 위헌을 때립니다. 위헌. 그죠? 위헌 때리잖아. 그것은 뭐예요?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위헌 나온 것이 아시겠죠? 최근도 아니네 벌써. 이게 몇 년이야 이거?
한 4, 5년 됐잖아요. 간통죄에 대해서 위원을 때리니까 그걸로 처벌된 사람들 전부 다 재심을 청구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웃는지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웃는지는요. 어쨌든 이제 이런 재심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것도 가끔 시험 나오죠. 가끔 시험 나간다고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 요기에 대한 거잖아요. 요기에 대한 거. 그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가 있냐면 420조 그 7호가 있다고. 7호 7항이 아니고 7호야. 이거는 뭐냐면 그 경찰, 검사라든가 법관 이런 분들이 뭐였어요? 이런 분들이 직무상 어떤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직무상 범죄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바로 거기에 대한 판례가 이제 그 꺽쇠 36번이 되겠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직무상 범죄인가를 알아보겠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밑줄 위헌적 법령. 위헌은 위법, 불법 같은 말이죠. 아시겠죠? 위헌, 위법, 불법 같은 말이에요. 위헌적 법령에 따라서 밑줄 영장 없는 체포 구금했습니다. 불법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직무상 범죄는 당연히 불법 체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제 재심 사유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 체포 강금에 직무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한 것으로 보아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거다 이거예요. 맞는 거다. 맞는 거다. 잠깐 이거 왜 웃었냐면요. 이 재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이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 자, 왜 웃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을 때린 겁니다. 그죠? 이때는 뭐냐? 재심을 청구하면은 무죄가 나온다, 이게 무죄. 거긴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 뭐냐면요. 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요. 이 당사자, 이름들을 전부 다 관부에, 관부에 쓴다고. 관부에 게시합니다. 게시한다고. 그러니까, 당사자, 김아무개, 이아무개 해서 쭉 나가서 무죄. 나오잖아, 이거. 실명으로 나온다고, 실명으로.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나와서 재심 청구해서 무죄 나올 것은 좋은데, 관부에 말이죠. 그 이름이 다 나온다고, 이거. 이게 문제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거 딱 보면은 다 나오잖아, 이거. 이 새끼, 간통, 옛날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지 이름이 전부 다 까버려집니다, 이거. 대한민국,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이거. 그러니까, 아주 폭망했다고, 이거. 오히려,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게 좋아.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법 바뀌어버려요, 이게. 몇 년 뒤에. 그런 게 있다고, 이거. 이거 괜히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재심 청구해서 말이죠. 이름이 다 오픈됐다니까? 아주 개망신 당한 거예요, 이런 분들. 응? 네, 그런 것도 있다, 이거 지금. 좋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꺽쇠 어디냐? 47번인데, 요거는 잘 봐야 돼. 일단 우리 어떤 용어를 잘 좀 파악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뭐예요? 타이틀을 잘 볼까? 밑줄. 재심 개시죠. 재심 개시야. 재심 개시 절차에서의 나오는데요.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이죠. 유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우리가 그전 거를 원판결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종전에 있던 종전의 확정 판결이에요. 원판결이라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피고인들이 말이죠. 법원에 이게 재심을 청구했어요. 자, 재판 다시 하시라. 라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청구하자마자 재판 다시 해서 무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때 뭐 하냐면요. 우리 법원에서는 뭘 따져보죠? 요 재심 사유가 있다 없다. 아까 배웠던 거죠, 이거. 형소법, 소촉법, 헌재법 그런 것들. 그 재심 사유가 있다 없다. 유무를 알아봐야 돼, 이거. 그쵸? 어떤 재심 사유가 있다 없다를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재심 뭐예요? 개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재심당한 거 존재합니다.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없습니다. 이때 뭐 한다고? 법원에서는 재심 개시에 결정합니다. 결정. 이때는 기각.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좀 나가요. 쭉 나가서 이게 뭐예요? 쭉 나가서 요 재심 심판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봐. 요게 재심 개시란 말을 쓰고요. 그럼 뭐라 쓴다? 재심 심판이란 말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는지 요것을 물어본지를 잘 보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뭐 피고인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심 판결이에요. 재심 판결. 그래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거든요. 확정. 뭐 피고인 무죄 이런 것이 확정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뭐한다? 앞에 거 있죠. 이것은 효력을 잃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효력을 쭉 유지합니다. 효력을 쭉 유지하다가 이 재심 심판에서 말이죠.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순간에 뭐인가? 그 순간에 이 원판결은요 효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남은 것이 뭐 이거죠. 요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 이런 것들 판례가 나옵니다. 자, 알겠죠? 봐봐. 자, 꼭세 37번이 되겠습니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어딜 말할까? 이쪽을 말하겠죠, 이쪽. 그죠? 재심 연구 이외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요, 요때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조사할 수 있으며 당연한 거죠.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죠. 엄격한 공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꺽쇠 그 38번인 건데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겁니다. 보세요. 이 원판결이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존재하다가 청구했고요. 쭉 나가서 했고 쭉 나가서 재심 심판을 거쳐서 드디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단 말이죠. 요 순간에 요때 비로소 뭐예요? 이 원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바로 이것이 그 꺽쇠 38번입니다. 자, 보세요. 유죄 확정 판결 등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 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계속 있는 거예요. 쭉 나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이 원 판결은요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거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서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한 다음에 재심 판결을 송구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옛날 거 있죠. 종전의 확정 판결이 효력을 잃는다 이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나가시고 자, 꺽쇠 39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 밑줄 재심판처럼 원판결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의 소송 조사의 후속 조차가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밑줄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한 새로운 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요. 종종 이 판결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당부당 판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건에 있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심판 다시 하는 완전히 이거와는 별개의 소송 절차다 이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할까? 이거는요. 이 당시에 이 판결이 잘 되었구나, 못됐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건의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심판 다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다 이겁니다. 자,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39번은 지금 했고 40번 저번에 했던 것이고 이제 라스트 드디어 대망의 41번 라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른 판례 때문에 헷갈리거든. 좀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간통죄가 나오죠. 간통죄가 위헌 나왔기 때문에 그 재심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간통이 아니고 바로 분리입 변경 금전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 이게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래요.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론만 암기하면 돼요. 깊게 들어가서 연구한다.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매우 농후합니다. 후회한다고. 그지?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리까리한 것들을 암기합시다. 불변공 원칙, 공식은 있는데요. 제가 받는 공식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식 2를 소개할게. 예, 그치?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게 나온다고. 형 집행을 교도소에서 면제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깊게 들어간다.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고. 두 번째 집행유예입니다. 벌금을 선고하죠. 선고를 아예 처음부터 유예합니다. 예, 제가 만든 공식 2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형 집행면제, 집행유예, 그 다음에 벌금의 선고, 선고 유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암기한다. 형집, 벌선, 형집, 벌선 되겠습니다. 형집, 벌선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형집, 벌선. 암기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형집, 벌선이에요. 자, 암기하라고 제가 누차, 4번 말했죠? 4번. 자, 좋아. 그러니까, 이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예요? 형벌을 선고합니까? 선고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분명히 형벌을 선고했죠? 형벌을 선고했다고. 이게 또 당연히 무겁잖아요, 이거. 그렇죠? 두 번째, 집행유예인데요. 뭐, 벌금도 가능하지만요. 보통 집행유예는 자유형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벌금 가능하지만은, 자유형만 떠줘보자고. 이거 지금 벌금이에요, 벌금. 이건 자유형 아닙니까? 보통 뭐, 징역 금고니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형벌이 무겁죠. 그렇게 보면 돼. 이거는 집행 안 하죠. 분명히 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선고했지만요. 집행 안 합니다. 이건 뭡니까? 형 집행해요. 형 집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형을 면제한다 그럽니다. 그 집행을요. 집행하지 않고 집행을 하다가 면제한다며. 이게 더 당연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더 형벌이 무겁다 겁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암기가 돼야 돼. 형집 벌선 되겠습니다. 그럼 뭔데?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암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41번이라 이겁니다. 이쪽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봐. 일단은 처음에 형벌이고, 처음에는 집행유예인데요. 이거를 벌금으로 바꿨다고. 형벌이 무겁고, 형벌이 가벼운 거니까, 당연히 이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재심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원래 그 원 판결에서 피고인을 말이죠. 징역 1년을 처하고 다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합니다. 이게 원 판결로서 유죄가 확정된 거거든요. 잘 봐. 나중에 3년이 경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그 피고인 등이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이죠. 이것보다 가볍게 벌금을 때린 거예요. 벌금 뭐 400을 때렸나라고 되어 있을걸? 그죠? 때렸다고. 분명히 어때요? 앞에 것은 집행유예고 뒤에 것은 벌금이니까 집행유예를 벌금 바꾼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가벼워진 거는 좋은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때부터 해서 3년이 경과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했잖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요 형의 선고는 효력 잃어버려요. 실효됐다고 실효. 이게 없어진 모습이에요. 분명히 형벌이 없어졌죠. 형벌이 없어졌는데 형벌을 또 선고했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이 다툰 거예요. 야 임마 난 지금 기간 지나가지고 없어졌는데 왜 나에게 또 벌금 때리냐 이런 그 말 할 수 있잖아. 피고인 입장에서. 근데 판례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비록 일부 것들이 뭐 시간 지나가지고 형 선고와 효력을 상실했어도 재심의 특성상 어쨌거나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분명히 이것보다는 이것이 가벼우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할수록 좀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설명드린 판례하고요. 밑에 그 비교 판례 있잖아요. 두 가지 좀 암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걸어놨죠. 밑줄을 한번 좋은 점 읽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 가능하다. 그에 비해서 뭡니까? 특별사항은 형 선고 불가능 되겠습니다. 그렇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유예 형 선고 가능.
특별성은 형성업 불가능이라고 암기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가 이번 수업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역시 판례는 어려워요. 판례가 어렵다 이겁니다. 판례를 해석한다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석하더라. 판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려운 게 있지만은요. 우린 수험생으로서 시험에 나올 정도만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암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좋아요. 그동안 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수업 자,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도 수업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말이죠. 판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다른 테마로 적당한 테마로 이제 여러분들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